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94만 원을 접대받은 걸로 인정이 돼서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판결 어떻게 봐야 될지 검찰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 연결해서 설명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좀 변호사님이 최대한 쉽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 2심 재판부가 했던 계산법이 잘못됐다라고 그런 게 대법원의 지금 판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1, 2심 재판부에서는 네. 이 술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최초의 5명, 검사 3명의 김봉현 회장하고 네. 이제 접대를 처음에 시작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 이렇게 해서 먼저 떠난 검사 2명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네. 검찰에서 기소한 공소 사실은 3명이 기소당한 3명이 네. 한 명당 소비한 금액이 다 100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1, 2심 모두 중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다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왔었거든요. 네네. 이 중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먹었는데 그 사람들 먹은 것도 같이 계산해야지 이러면서 중간에 왔던 사람들 것도 n분의 1로 나눠줬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 그러니까 술값이 갑자기 100만 원이 넘지 않고 90만 원대로 떨어져서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이 넘어야 범죄인데 예.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무죄가 됐던 거죠. 쉽게 말하면 중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까지 분모에 모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모나로 이 분자하고 해버리니까 이게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 1, 2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네. 대법원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대법원이 주목한 건 어떤 점이냐면 처음에 이제 들락거리는 사람들 없을 때 네. 술을 먼저 시켰거든요. 네. 물론 이 술을 먼저 시켰던 술값은 검사들을 접대하려고 시켰던 술값이지 중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것까지 일을 시킨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거를 규범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렇게 만연하게 그냥 안분을 하는 거 나눠주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수학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약간 틀어서 좀 그러니까 변호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접대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접대액을 계산하는 요번 건 말고 그렇죠. 그 이전에 비슷한 사례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했는지 혹시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은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걸 다 뇌물죄 판례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었거든요.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뇌물죄가 요 판례가 사실 유사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에서는 원래 각자가 받은 돈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명한 경우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향응을 했으면 향응에 들어간 비용을 전체를 참여한 사람으로 나누는 방식은 뇌물죄에 확립된 판례긴 합니다. 뇌물죄 사건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복수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씩 받았는지는 그 이전에도 다 계산을 해왔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물죄의 경우도 뇌물죄는 금액 자체가 처벌로 얼마부터 처벌된다 이런 건 없지만 뇌물죄가 액수가 많으면 양형이 올라가니까 양형을 위해서 금액은 특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요번 검사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한 적은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돈을 접대하는 사람 거는 빼고
접대를 받는 사람들 걸로 n분의 1을 하는 방식은 뇌물죄에서 있어 왔죠. 그래요? 있어 왔는데 예. 이 사건, 이 라임 사건의 특이한 점은 예. 중간에 들락날락한 사람까지 전부 다 계산해야 되냐? 이런 케이스는 없었던 거죠. 그 이전에 이런 네. 케이스는 없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까지 포함시킨 적은 없다. 네. 그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액수를 낮추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버렸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 쟁점이 새롭게 붙은 거죠. 이 들락날락 거린 사람도 먹었는데 네. 그러면 기존의 판례에 비추면 접대받은 금액은 계산이 불명이면 받은 사람들 것만 n분의 1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이 먹은 것도 n분의 1에서 낮춰줘라. 이랬던 쟁점이 있었던 거죠. 1, 2심에서 계속. 아니 그러면 지금 그때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검사가 그 검사 중에서 기소 안 된 검사들이 있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렇죠. 100만 원 안 된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으면 네. 그러면 그때 애당초 기소도 되지 않았던 검사들 같은 경우도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그거는 아닌 게 지금 요 파기된 사건의 쟁점 중에는 이게 지금 고급 유흥주점이다 보니까 네. 최초의 술을 시킬 때 기본으로 깔린 술, 더하기 추가 술, 그리고 밴드, 그리고 그 적개권 비용까지 전부 계산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 1시간 조금 넘게 있었던 그 검사들의 경우는 추가 술이나 접개권 요 비용이 안 붙어가지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 안 됐던 그러면 겁니다. 어제 대법원 판단에 따른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나저나 하여간 이제 파기환송되면 이제 다시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결론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이 저는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비용이 새로 추가된 게 아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이 사람이 중간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든 없었든 이 술값은 이미 소비되는 술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대법원이 지적한 바대로 하면 유죄 판결은 당연히 나는 거고 다만 이제 형량에 있어서 네. 검사가 1, 2심 때 징역 6월을 구형을 했었고 네. 과연 이제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형에 구형을 했는데 징역형을 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벌금형으로 갑자기 형량을 낮출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유무죄가 아니라 네. 형량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검찰 출신의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